도로 위에 매너 없는 빌런 운전자들 정말 많죠. 그런데 말입니다. 운전석 못지않게 조수석에도 빌런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차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운전하는 차를 타게 되는 경우는 흔히 있죠. 가족차, 친구차, 혹은 직장에서 차를 탈 때 자연스럽게 승객으로서의 습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난 편에서 정 떨어지는 운전자 유형에 대해 알아본 김에 이번에는 공평하게 동승객일 때 정 떨어지는 유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아무래도 운전을 해본 분들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운전할 때 거슬리는 행동들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조심하게 되거든요. 아직 차가 없으신 분들 꽉 잡으시고요. 크게 10가지로 준비했으니까 내가 승객으로 탈 때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진 않은지 몇 가지나 해당하는지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먼저 말과 관련된 유형입니다. 전문 용어로 훈수꾼이라고 하죠. 당연하게도 동승객은 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자유롭습니다. 전방 주시를 할 의무도 없고 긴장을 할 필요도 없으니 차 안에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마련이죠. 첫 번째는 고용하지 않은 내비게이터, 코드라이버 빌런입니다. 저기서 우회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미리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차선 안 바꿔? 여기로 가면 막힐 텐데 왜 일로 가? 절로 안 가고? 하면서 운전자를 과부하 걸리게 만드는 유형입니다. 분명 내비게이션대로 잘 가고 있거나 이미 익숙한 길이라 막힘없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훈수가 끊임없이 들어오면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더욱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브레이크를 좀 스무스하게 밟을 순 없냐? 뭘 이렇게 천천히 가? 좀 밟어. 야야 저 차 껴주지 마. 빵 해 빵. 처럼 운전 습관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빌런은 대부분 운전자보다 운전 경력이 길거나 연장자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더라도 그만하시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조금 답답하더라도 운전자가 직접 도움을 요청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것이 아닌 이상 차분하게 믿어주시고 지나친 훈수는 참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도 훈수꾼인데요. 일명 그돈씨 빌런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설명드리면 그돈씨는 그돈이면 시발 이거 사야지의 줄임말로 합리적이고 올바른 소비를 이끈다는 명분을 내세워 타인의 선택을 무시하고 본인의 소비 가치관을 무한 대입하는 행위입니다. 보통 이제 막 차를 산 분들에 한해 한시적으로 겪게 되는 홍역 같은 빌런인데요. 아는 사람이 더하다고 이 유형은 오히려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탑재된 사람들이 종종 저지르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대뜸 이거 얼마 주고 샀어? 같은 질문으로 시작해서 왜 이거 샀어? 야, 그 돈이면 차라리 이 차보다는 그 차 사는 게 맞지 않냐? 중고로 갔으면 벤츠도 살 수 있었겠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전기차도 아니고 이걸 사냐? 야, 왜 세단을 샀어? 결혼할 거면 SUV 사야지. 같이 차주의 취향과 오랜 고민 끝에 내린 선택의 결과물을 부정하고 본인의 가치관을 강요하는 유형입니다. 차종이나 브랜드 훈수에 이어서 통풍 시트 안 넣었어? 베이지 시트를 해야지. 브라운은 좀 칙칙하지 않냐? 사륜구동 안 했다고? 와 같이 세부적인 옵션에 대한 훈수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표본은 적지만 야 모델 Y를 살 돈이 있었으면 테슬라 주식을 사야 되지 않겠냐? 같은 재무 설계의 영역으로 변주되는 케이스도 심심찮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후 소개될 다른 빌런 유형에 비하면 물리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은 없지만 정서적 데미지가 나머지 빌런들에 못지않기 때문에 리스트업 해봤습니다. 차주가 차를 선택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민의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원했던 선택지가 있었음에도 시간과 예산의 한계로 아쉽게 포기했다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서운함이 배가 될 거예요. 이 역시 지나친 혼수는 참아주시고 이왕이면 승차감이 너무 좋은데요. 야 멋있다, 잘 샀다 처럼 기분 좋은 축하의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게 더 현명하죠. 세 번째는 청각 테러를 동반하여 운전자의 간을 떨어뜨리는 호들갑 빌런입니다. 브레이크, 옆에 차! 와 같이 앞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거나 옆차가 차선 변경을 하면서 접근해 오는 등 도로 위의 돌발 상황이나 혼자 무언가를 보던 중 리액션으로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는 경우, 심한 경우 어깨나 팔뚝을 직접 터치하여 위험을 초래하는 유형입니다. 경험 있는 운전자들은 전방 주시를 하면서도 습관적으로 사이드미러와 룸미러 등을 수시로 체크하여 차량의 전후 좌우 상황을 살핍니다. 가까워지는 차량은 쉽게 인지할 수 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큰 소리나 터치에는 무조건 반사식의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생각할 틈 없이 브레이크를 밟거나 운전대를 꺾거나 몸이 순간 굳어버리기도 하죠.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 안에서는 사소한 움직임의 변화조차 아주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호들갑 역시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라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는 주되 어느 정도 이해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또 지난 편에 소개했던 불안감을 조성하는 운전자가 이런 유형의 승객을 양성하는 경우가 많죠. 직접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동승객에게 공포감과 트라우마를 심어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내 차는 내 차, 네 차도 내 차처럼 사용하는 세팅 빌런입니다. 오디오나 공조장치, 썬루프 등 차량 안의 편의장치를 운전자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고 제멋대로 조작하는 유형인데요.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겠다고 마음대로 볼륨을 크게 올려버리거나 터치스크린을 이리저리 조작해가며 블루투스를 연결하려고 한다든지 덥거나 춥다며 공조장치 다이얼을 마구잡이로 돌려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이 정리했거나 설정한 물건들은 웬만하면 건들지 않는 게 매너죠. 그리고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동승객이 요구하면 기꺼이 응해주기 때문에 무심코 조작하기보다는 먼저 한번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는 편이 좋습니다. 이 밖에 덧붙이자면 마치 자기 차인 양 글로브 박스나 콘솔 박스 등 수납 공간 이곳저곳을 함부로 열어보는 것도 비매너 행동입니다. 어렸을 때 친구 집 놀러가면 안방문이나 다른 방문은 함부로 열지 말라고 교육받는데 자동차도 동일합니다. 딱히 특별한 물건은 없더라도 차주의 프라이버시 영역이니까요. 이 역시 내 차는 내 차, 네 차도 내 차처럼 사용하는 자기 집 안방 빌런입니다. 차에서 먹기 부담스러운 음식을 먹거나 대시보드 위에 발을 떡하니 올려놓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가루가 많은 빵이나 과자, 기름기가 많은 튀김류 같이 차량 내부를 지저분하게 만들 수 있는 음식들은 아무리 깔끔하게 먹는다고 신경 써도 결국 난장판이 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바로 먹어야 될 필요가 없다면 차 안에서는 굳이 꺼내지 않는 게 좋겠죠. 또 대시보드에 발을 올리는 것도 상당히 보기 안 좋은 행동인데요. 소중하게 여기는 내 차에 맨발을 올리는 것도 불쾌한데 땀에 젖어 발도장이 남거나 발냄새까지 모락모락 풍겨온다면 주행이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보기 좋지 않은 것을 떠나 안전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전면 충돌 시 조수석 에어백은 동승객 전방의 센터 페시아 쪽에서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곳에 발을 올리고 있다간 혹시 모를 사고에 치명적인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절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방 빌런의 연장선인 수면 빌런입니다. 장거리 여행할 때 출발 10분 만에 코 골며 잠드는 친구들 한두 명씩은 꼭 있는데요. 먼저 이 유형은 운전자의 성향에 따라서 빌런일 수도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운전 중에 대화를 선호하지 않거나 조용한 분위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시면 되고, 앞서 본인이 위에 소개한 다른 유형의 빌런에 해당하신다면 차라리 수면을 하시는 게 너와 나 그리고 모두의 안전을 위한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졸음이 전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혼자 운전할 때라면 가끔 신선한 공기를 쐬느라 창문을 활짝 열기도 하고 음악도 크게 틀어놓을 수 있는데 옆에서 잠을 자고 있다면 그러기가 미안해지죠. 결국 운전자에게도 졸음이 오기 십상입니다. 굳이 잠을 자지 않더라도 불편할 정도의 끝없는 침묵을 유지하거나 가는 내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경우도 비슷합니다. 아시다시피 조수석의 조자가 도울 조자죠. 조수석에 앉은 만큼 대신 고생하는 운전자를 위해 가벼운 대화나 간식을 나누면서 졸음을 쫓아준다면 상당히 고맙게 느껴질 거예요. 물론 밀려오는 졸음을 애써 참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운전자에게 미안하지만 잠깐 잔다면서 가볍게 양해를 구하는 것만으로도 배려받는 느낌일 겁니다. 높은 확률로 안방 빌런과 짝을 이루는 무단투기 빌런입니다. 방금 먹고 있던 과자 봉지, 휴게소에서 산 소떡소떡 꼬치, 다 마신 테이크아웃 커피잔을 컵홀더에 꽂아놓은 채 그대로 하차하는 유형입니다. 그나마 앞좌석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니 청소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뒷좌석입니다. 심한 경우 덜 먹은 음식이 포장지에 싸진 채 방치돼 있다가 썩어버려서 차 안에 심한 냄새를 풍기기도 하고 초파리가 날아다니는 일도 있어요. 본인으로 인해 발생한 쓰레기는 운전자가 굳이 놓고 내리라고 말한 것이 아닌 이상 갖고 내리는 것이 기본 예절입니다. 그것만으로도 훌륭하지만 다 마셨지? 내리는 김에 내가 버려줄게 같은 말과 함께 운전자의 쓰레기까지 함께 처리해준다면 참 호감이죠.
이 밖에 빌런은 아니지만 차 안에 중요한 물건을 두고 내려서 막히는 도로나 먼 길을 거꾸로 거슬러 오게 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쓰레기는 물론이고 우산이나 화장품, 핸드폰 등 놓고 내리시는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는 습관은 여러모로 도움이 될 거예요. 운전자가 한번 짚어주는 것도 좋겠죠. 여덟 번째, 파괴형 빌런은 대표적으로 차 문을 부서질 듯 세게 닫아서 남아있는 탑승객에게 소음과 충격파를 선사하는 유형입니다. 본인은 그냥 닫았다고 생각하지만 운전자의 귀에는 마치 폭발음처럼 큰 소리로 들릴 때가 있죠. 간혹 천천히 닫으려다 찰컥하고 덜 다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힘을 주어 닫는 것이 아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뭐든 과하면 좋지 않습니다. 활짝 열려있을 때 힘을 주어 세게 닫지 마시고 50cm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손목에 살짝 텐션을 주면 부드럽게 닫힐 거예요. 덜 다치는 것을 방지해주는 고스트 도어 클로징, 보통 소프트 클로징이라고 불리는 장치가 있지만 이건 없는 차가 더 많으니까 그냥 논외로 치겠습니다. 이 밖에 차량 내 장치들을 거칠게 다뤄서 파손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썬바이저를 확 내리고 거울 커버를 확 제껴서 너덜거리게 만든다거나 콘솔 박스나 수납 공간을 큰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닫기도 하죠. 옷이나 가방에 달린 쇠붙이를 신경 쓰지 않아서 외관이나 실내에 기스를 내는 사례도 왕왕 발생합니다. 남이 소중하게 다루는 물건은 나 역시 소중하게 다뤄주어야 합니다. 조심스럽게 열어서 부서지거나 다른 곳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는 작은 습관. 이에 더해 차에 오르기 전에 신발에 묻은 먼지나 흙, 빗물까지 털어준다? 운전자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거예요. 아홉 번째는 사람이 먼저인 빌런입니다. 예를 들면 픽업을 가는 상황이 있겠죠. 약속 시간에 맞춰서 데리러 갔는데 있어야 할 곳에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급하게 비상등을 켜고 전화를 해보니 아이쿠, 근처 다이소에서 물건을 사고 있네요. 돈을 주고 고용한 기사가 아니라면 또 날씨 등 기타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는 차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 나와 기다리는 것이 매너입니다. 도심지나 골목길, 지하철역 같이 주정차를 하기 난감한 곳인 경우에는 정차와 동시에 탑승하거나 하차를 해야 되는데 이때 태워야 될 사람이 안 보이면 굉장히 난감하죠. 별개로 이건 보행자일 때인데요. 횡단보도 앞에서 차도에 가깝게 나와 있거나 아예 차도까지 올라와서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이거 정말 위험한 행동이에요. 특히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 X자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회전하는 차량과 차도 쪽으로 튀어나온 보행자가 만나면 사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에 이런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감사할 줄 모르는 동승객입니다. 먼 길을 힘들게 달려왔는데 말 한마디 없이 쓱 타고 쓱 내리는 사람. 영화 부당거래에 나온 유명한 대사가 있죠. 전 국민이 다 아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가 이에 해당합니다. 연인이나 친구, 직장 동료 등을 가리지 않고 이런 분들이 있죠. 대부분 동승객을 태우는 것은 호의에서 시작합니다. 어차피 가는 길이에요 같은 멘트로 동승객의 부담을 줄여주긴 하지만 결국 시간과 비용을 추가로 쓰는 일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최적의 경로를 벗어나 돌아가는 수고도 하죠. 당연히 시간과 노동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진 않습니다. 다만 내가 베푼 호의에 대한 화답, 태워줘서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따뜻하게 왔습니다 와 같은 말 한마디조차 없다면 많이 서운해집니다. 오히려 익숙하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대충 알겠거니 하고 이런 표현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건 운전자와 동승자 간의 매너를 떠나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지녀야 할 덕목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당연한 건 없으니까요. 고마운 표현은 자주 한다고 해서 나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추가로 대개 친구들과 한 차로 여행을 갈 때는 장거리 운전을 도맡아 하는 친구가 있기 마련인데 따로 말을 하지 않더라도 유류비나 톨비 정도는 대신 결제해주며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일종의 매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사코 거절한다면 식사나 커피를 대접하는 것도 좋고요. 자, 이렇게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기피하는 동승객 유형 10가지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몇몇 부분은 직접 차를 소유하거나 운전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라면 운전자의 애로사항을 인지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이라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 운전자를 괴롭히려는 악의는 없다는 겁니다. 진짜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한 번은 운전자가 넌지시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겠죠.
부끄럽지만 저도 자차가 생기기 전까지는 몰랐어서 꾸지람을 듣기도 했습니다. 운전을 하고 나서도 친한 사이에서는 스멀스멀 올라오는 훈수를 참지 못했던 적도 있고요. 앞서 다뤘던 거부감 드는 운전자 이야기와 오늘의 이야기의 주된 골자는 사실 동일합니다. 바로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운전이라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행위죠. 운전을 하는 나 자신과 타인의 안전, 또 자동차라는 고가의 재산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동승객의 사소한 배려 하나하나가 더해지면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한 운전이 가능해집니다. 상대에 대한 호감도 더욱 커질 거고요. 오늘 소개한 내용 외에도 내가 만났던 최악의 동승객 혹은 함께하는 길이 행복했던 최고의 동승객 사례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다 왔네요. 오늘도 동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조심히 들어가십시오.